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원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 매도세가 좀 줄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그나마 좀 탄탄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매니저님? 일단 어제 최근 들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국내 증시도 어저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8%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0.71% 상승했는데 기존에는 시가총액 이 큰 종목 위주로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큰 종목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거래소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3천억 매수했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 단 하루를 빼고는 거의 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서 2,218억 원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526억 그리고 기관은 56억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어저께 코스닥이 조금 크긴 했지만 수급 자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특징 섹터도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라는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넥스트가 대장주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도 함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웹툰 관련 종목들도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이 미국이나 EU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핑거스토리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관련 종목 중에서는 알체라와 솔트룩스 그리고 줌인터넷, 루닛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적당히 하면서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새롭게 부각된 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 테마인데요. 정부가 교육 혁신을 위한 이제 로드맵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교육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폭은 낮췄지만 향후에 정부가 교육 관련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면 교육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도 어제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원자력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재료 소멸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갭상승 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어제 저녁에 또 한번 저녁 9시 넘어서 뉴스가 나오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해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쪽을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부각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장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떻게 부각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가 지금 미국 12월 CPI 발표 이후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에 따라서 또 증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찾으러 가야겠죠.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리오프닝 관련 뉴스 가지고 왔고요. 중국 리오프닝으로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들썩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에 앞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증시가 과거에는 미국 CPI 발표에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행, 항공,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그리고 호텔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까지 상승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여행사 관련 종목에서는 하나투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항공사 관련 종목에서는 LCC 쪽에서 제주항공이랑 진에어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대형 항공사에서는 제가 대한항공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만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올해 우리 포트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오늘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한번 봐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리오프닝이 슬슬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종목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미 많이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그럼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 라인이 있을 수 있는 섹터는 뭐가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 항공 쪽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일본 쪽 리오프닝, 일본 쪽 하늘길이 열리면서 동남아가 처음에 열렸고 그다음에 일본이 열렸는데요. 지금 동남아 일본만으로도 지금 4분기, 빠르면 4분기, 그리고 늦어도 올해 1분기에는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여행사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올해 1월 21일 날에는 중국 춘절이 열리니까 그렇죠. 춘절 맞이해서 중국 이제 여행객들이 우리 국내 유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아마도 우리 국내 여행객들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행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지금 자리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사실 조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바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1월 6일 날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외국인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인데요. 그러네요. 2만 원대가 최고가인데 지금 현재가가 17,500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네, 제가 파라다이스를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다른 외국인 카지노 종목들은 보다는 파라다이스는 이제 그 외국인 카지노뿐만 아니라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가 이제 좀 다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지난 10월 11일 날 일본 무비자 입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일본 쪽 방문객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일본 방문객 수가 6,045명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만 %가 늘었고요. 전월 대비로도 한 34%가 늘었는데, 지금 일본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서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매출도 매월별로 이제 카지노 매출이 발표되는데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매출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12월 테이블 드로백도 지금 4,677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2% 급증했습니다. 드로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문객이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칩을 바꿔야 되는데 현금을 칩으로 바꾸는 그 총 금액을 드로백이라고 하고요. 그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카지노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홀드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로백이 전년 동월 대비 192% 늘었다라는 점은 카지노 매출에서 파라다이스가 가져가는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월 21일 날에는 중국 춘절 이슈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여행객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VIP 고객들도 많이 유입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는 일본 VIP에 편성해서 파라다이스의 매출이 늘었다면 이제는 중국 VIP 고객들이 유입돼서 카지노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말부터는 이제 중국 VIP 고객들의 매출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사실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거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월 말 저점을 찍고 지금 17,5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은 조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VIP 고객들이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VIP 고객들이 유입된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19,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한 2만 원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스크 해제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화장품이기도 하고 여행 항공 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카지노를 가장 유망하다고 오늘장에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카지노가 가장 유망하다기보다는 제가 화장품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LG생활건강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플랫폼 업체인 실리콘2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는 실제로 4분기 영업이익이 또 흑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포인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라다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입국이 풀리면서 중산층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중국 VIP의 입국에 따른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 네, 이번엔 로봇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LG전자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자동화율을 연내 70%를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글로벌리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는데, 산업용 로봇은 별도의 안전 펜스가 설치돼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약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안전 펜스가 필요 없는 협동 로봇을 통해서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추세이고요. 제가 최근에는 협동 로봇 감속기 관련 업체로서 이제 SPG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 그날 한 7%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감속기 관련 종목들은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30에서 40% 정도까지 차지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SPG랑 그리고 그 외에 감속기 관련 종목인 SBB테크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속기 외에도 뭐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로봇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포트에 아까 제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포트에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로봇 관련 종목들도 포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관련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CES 덕분에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 안에서 어떤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로보티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 배송 로봇을 생산하고 네. 있는데, 주력 제품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인데,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 통신 등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모듈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감속기는 SPG와 SBB테크가 생산한다고 했는데, 로보티즈도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내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집게미와 일개미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집게미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리조트에 실제로 지금 호텔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나 리조트에도 그 사용처를 다변화하려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곡지구에서 음식 배달 실증 시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1호 그 로봇 주무관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서울시에 납품한 것은 이제 문서 배달 같은 경우를 이제 로보티즈가 생산한 로보티즈가 생산한 로봇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1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인 감속기와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인 실내외 배송 로봇을 고려할 때는 로보티즈가 충분히 업사이드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27,000원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로보티즈를 담아봤습니다. 네, 종목 안에 로봇주가 없다면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찾아뵐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녹색 밴드에서 이제 100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꼭 녹색 밴드에 100인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무료 가입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의 콕콕 집어주시는 포인트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였고요. MBN골드 102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화요일인 관계로 마켓 타이밍 시간은 없고, 못 보신 분들께서는 앵커 브리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